대설특보가 내려진 6일, 대구 경북 내륙 지역에도 일시적으로 강한 눈이 내렸습니다. 빙판길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호흡기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에서도 인플루엔자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개인 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년 감소하던 안동시 인구가 소폭 반등했습니다. 안동시는 지역 대학생 학업장려금 지원 사업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주시가 신년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준하경 경주시장은 에이펙 정상회의를 완벽하게 준비해 역대 가장 성공적인 국제 행사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국적으로 대설특보가 내려진 6일, 대구 경북 내륙 지역에서도 일시적으로 강한 눈이 내렸습니다. 적설량은 문경 3.2cm, 예천 3cm, 안동 1.3cm 등입니다. 7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 기온 영하 9도에서 영하 2도, 낮 기온 0도에서 6도 분포로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기온이 떨어지면서 쌓인 눈이 얼어붙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차량 운행 시 감속 운전 등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호흡기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에서도 인플루엔자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12월 3주 기준 대구시 인플루엔자 환자 수는 외원급 외래 환자 1000명당 21.3명으로 전주 8.7명 대비 2.4배 증가했습니다. 13세에서 18세 사이 학령기 연령대가 가장 많았고 7세에서 12세, 19세에서 49세 순으로 많이 발생했습니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 씻기와 기침 예절 준수,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예방 접종을 서둘러야 합니다. 최근 행안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생자 수는 총 24만 2,334명으로 9년 만에 증가했습니다. 경상북도의 합계 출산율 역시 높아진 가운데 안동시는 인구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안동시의 인구가 늘어난 배경이 무엇인지 서희동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해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상북도. 시행 1년 동안 혼인과 출산 등 관련 분야의 구체적인 정책 마련과 추진이 잇따르고 있는데 최근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작년 우리나라의 출생자 수가 9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된 가운데 경북도의 출생아 수도 늘어난 겁니다. 경북도의 출생자 수는 총 1,467명으로 전년보다 35명 증가했습니다. 큰 수치는 아니지만 출생아 감소세가 멈췄다는 의미가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안동시는 지난 2015년 이후 매년 감소하던 인구도 224명 늘어나며 소폭 반등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인구 감소 지역 89곳 중 충남 예산과 전남 영광 등 단 8곳만이 보인 뜻깊은 성과입니다. 안동시는 민선 8기 공약 사업인 지역 대학생 학업장려금 지원 사업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외에서 안동시로 전입해 장려금을 받은 학생은 총 2,699명. 월별 인구 증감을 봐도 안동시가 지원사업 신청을 받은 시기에 인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동시는 대학생 전입 효과를 지속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의 장려금을 연간 100만 원 현금으로 제공하는 방식과 함께 올해부터 지역 상품권을 선택하면 120만 원을 지급하는 안을 추가합니다. 하지만 인구 증가 효과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지역에 정착하는 비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안동시에 계속 정주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일자리를 늘린다든지 이렇게 좀 다른 혜택을 더 줌으로써 이 사람들이 계속 안동시에 정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시책을 저희들이 더욱 발굴해가지고 안동시 인구가 늘어나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안동시 외에도 경북에서는 경산시와 울릉군이
대구에서는 중구와 수성구가 2023년 말 대비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경주시가 신년 간담회를 통해 올해 시정 운영 방안을 소개하고 경주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준하경 경주시장은 올해 10월 말 개최 예정인 2025 에이펙 정상회의를 완벽하게 준비해 역대 가장 성공적인 국제 행사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5년 부산 에이펙 이후 20년 만에 개최됩니다. 경주시는 과거 에이펙 정상회의가 개최 도시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다며 올해 에이펙 정상회의를 완벽하게 준비해 역대 가장 성공적인 국제 행사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특히 에이펙 개최 이후 국제적인 항구 도시로 발돋움했던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와 세계적인 휴양지로 부상했던 베트남 다낭처럼 경주도 에이펙 정상회의가 경주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장 이번 주에 문화관광부 장관과 관련 비서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실무진들이 내려와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점검하게 되어 있고요. 그에 발맞춰서 우리 경주시와 경상북도 함께 최선을 다해서 준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가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며 에이펙 준비에도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2025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에이펙 관련 예산은 3,246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에이펙 관련 예산 3,300억 정도 확보를 해서 행사장 리모델링, 미디어 센터, 또 여러 가지 엑스포 전시장 같은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우리 경주의 여러 가지 시설 환경 인프라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예산을 지금 정부에 요구를 해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에이펙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협력이라며 도로와 시설 정비, 관광지 관리, 시민의식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회의를 통해 경주만의 문화적 가치를 세계 정상들에게 알리고 현대적인 컨벤션 시설과 최첨단 기술을 접목한 회의 운영을 통해 경주가 전통과 혁신을 융합하는 도시임을 강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지난달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의 사고 수습이 일단락됐습니다. 이제는 블랙박스 자료 분석을 통한 사고 원인 규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20여 년 전 김해 돛대산 여객기 추락 사고의 블랙박스 분석 과정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장혜원 기자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 현장입니다. 일주일 동안 대규모 수색 작업은 마무리된 가운데 현장 감식과 수사를 위한 소규모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종실 음성 기록 장치와 비행 기록 장치, 즉 블랙박스 분석 작업은 오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음성 기록 장치의 경우 지난 4일 녹취록 작성이 완료된 상태. 하지만 비행 기록 장치는 인출과 변환, 분석, 재현의 과정을 거치기까지 최대 2, 3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비행 기록 장치의 파손 상태가 심각할 경우 데이터 복구와 동기화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가 전 세계 항공사고를 동시에 조사하면서 대기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사고조사 보고서 작성도 추가 시간이 필요한 상황. 20여 년 전 김해 돛대산 여객기 추락 사고에서도 비행 기록 장치 손상이 심해 미국에서 복구 과정을 거쳤고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3년이 걸렸습니다. 김해 돛대산 추락 사고는 지난 2002년 4월 김해공항 인근 돛대산에서 여객기가 추락해 129명의 희생자를 낳은 참사. 당시 악천후와 조종사의 판단 착오가 겹치며 발생한 이 사고는 블랙박스 분석을 통해 항공관제 시스템과 조종사 교육의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주항공 참사 역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수리하는 게 상당히 많은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복귀하고 나야 자료를 볼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시간적인 건 상당히 오래 걸리고 사고조사위원회는 6일 비행 기록 장치를 미국으로 보내 분석 작업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평가와 맞춤형 학습, 학교 문화 혁신을 골자로 하는 교육혁신 2.0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대구시 교육청이 올해 교육정책 방향으로 제시한 것으로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은 지난 6년간 집중해온 교육혁신 1.0을 바탕으로 공교육 혁신의 완결을 위해 한 단계 더 도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교육을 미래형 교육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평가의 혁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평가가 아니라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을 측정하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평가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안동에서도 평일 야간과 주말에 산부인과와 소아과 진료가 가능해졌습니다. 경상북도와 안동시는 이를 위해 야간 주말 연장 진료 체계를 마련하고 연장 진료를 하는 민간 의료기관에 의사수당을 지원합니다. 관내 의료기관 모집 결과 안동 성소병원과 김혜정 더자람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선정됐으며 성소병원은 평일 저녁 8시까지 산부인과와 소아과 외래 진료를, 김혜정 의원은 토요일 오후 5시까지 소아과 진료를 연장 운영합니다. 경상북도와 안동시는 공공의료원인 안동의료원에도 산부인과와 소아과 담당 의사 인건비를 지원해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안동시가 소나무 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월동 매개축을 집중 방제합니다. 지난해 4분기 1차 방제에 이어 올해 2차 방제를 통해 11만 그루를 방제하고 3월 말까지 200헥타르를 대상으로 나무 예방 주사 등 방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 소나무 대신 다른 나무를 심는 수종 전환 시 대체 수목 조림 비용과 방제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수종 전환 시 산주와 원목 생산자 간 계약을 통해 산주는 적정한 나무값을 받고 원목 생산자는 세제곱미터당 방제 비용 25,000원과 방제 후 조립을 전량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안동시가 올해 처음으로 청년 면접 정장 대여료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청년들이 면접을 준비하면서 겪을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취업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면접 정장 대여일 기준 안동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해당 7만 원 한도로 연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여업체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안동시청 대학생 행정인턴 3기의 정책 아이디어 제안을 반영한 것으로 안동시는 앞으로도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해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송군 농산물 공판장이 2025년 새해 첫 경매를 실시했습니다. 지역 기관단체장과 농업인, 중도매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매식을 열고 24년산 만생종 후지 사과의 경매를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사과 출하물량은 8,096톤으로 전년 동기 5,086톤에 비해 1.6배 늘었습니다. 공판장은 2025년산 여름 사과부터 온라인 경매 시스템을 도입해 기존 현장 경매 방식에서 온라인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영주시가 지역의 청년 정책을 함께 만들어갈 영주시 청년정책협의체 회원을 이달 31일까지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시에 소재한 대학이나 직장, 비영리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입니다. 선정된 회원들은 일자리와 주거, 교육 등의 분과에 소속돼 청년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활동 기간은 위촉일로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